우유가 뼈에 좋다는 믿음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이 사실이 참 놀라웠답니다. 제가 30년 동안 뼈 건강과 칼슘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유만 믿고 20년을 드신 분들이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도 소중한 고관절에 큰 무리가 갔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유 속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겨우 30% 정도랍니다. 100을 마셔도 이르는 몸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께서 이 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매일 우유를 2잔씩 챙겨 드시면서 이만하면 내 뼈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 생각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골절 사례를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우유에만 기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실은 우리 몸이 칼슘을 45%나 잘 받아들이는 고마운 음식들이 있는데도 이런 음식들을 잘 모르셨던 거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아픔은 겪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뼈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답니다. 혹시 무릎에 힘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허리가 뻐근하신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신경 쓰지 않으면 내년에는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약 5분 뒤에 알려드릴 3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석 달 안에 뼈가 훨씬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72살의 뼈 문제로 고생하셨던 분도 이 방법으로 한 해 만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답니다. 하지만 영상을 중간에 멈추시면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실 수 있어요. 물론 뼈 건강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생 뼈 때문에 걱정하며 지내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오늘 잠깐만 시간을 내어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시겠어요? 선택은 소중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 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우유보다 흡수율이 1.5배나 높은 음식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싼 영양제를 찾지 않으셔도 돼요.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3가지 음식만으로도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우유에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혹은 활기차게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을 거니는 모습, 이 두 모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가에 달려 있답니다. 특히 마지막 5분 동안 알려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뼈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분들은 이 소중한 정보를 미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만이라도 꼭 건강 정보를 챙겨가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함께 나눠주세요. 한 분이라도 덜 아프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연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께서 넘어지셨던 일이 있어요. 엉덩방가를 찧으면서 고관절에 금이 가고 말았죠. 그 일 이후로 활동이 힘들어져 집에서만 지내셨고 결국 막내 따님과 가족들이 오랜 상해 끝에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양원에 가신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제 어머니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뼈 건강과 관련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릎이신가요? 허리 아니면 손목이 걱정되시나요? 최근에 뵌 72살의 김정혜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20년이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유를 드셨다고 해요. 뼈가 약해질까 염려되어 정말 열심히 챙기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셨어요. 아주 살짝이었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시고 김정혜님은 현실을 믿기 힘들어하셨죠. 골밀도 수치가 정상보다 한참이나 낮게 나왔던 거예요. 우유를 그토록 꾸준히 드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김정혜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분명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셨을 텐데 말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칼슘을 많이 먹기만 하면 뼈가 자연스레 튼튼해질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연구하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유 속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0% 정도에 불과했어요. 100을 먹어도 70은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전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우유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지, 대신 어떤 음식이 정말 좋은지 제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김정혜님은 제가 권해드린 통들깨십과 뱅어포 습관을 시작하셨어요. 아침밥 위에 통들깨십 가루를 한 숟가락씩 뿌리고 점심에는 깨십 반찬을 챙겨 드셨죠. 저녁에는 뱅어포를 건강 간식으로 드셨답니다. 석 달이 지나고 검사를 다시 받아보셨는데 뼈 밀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고요. 김정혜님은 이토록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긍정적인 변화는 제게도 큰 믿음을 주었답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우리 뼈가 건강하게 보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건 사실과 조금 달라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 먹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 실천 방법을 놓치시면 그동안의 노력이 아쉬워질 수 있으니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뼈를 힘들게 하는 생활 습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매일의 식단에 작은 정성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뼈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고마운 음식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통깨 한 숟가락에는 자그마치 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매일 통깨 3숟가락을 드시면 우유 2컵 분량의 칼슘을 섭취하는 셈이랍니다. 게다가 우리 몸이 통깨의 칼슘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약 40%나 돼요. 우유보다 10% 이상 더 잘 흡수되는 거죠.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서도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답니다. 비록 작은 알갱이지만 통깨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껍질째 먹기 때문에 그 안에 칼슘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어요. 껍질 벗긴 깨는 안 돼요. 껍질이 없으면 칼슘이 절반 넘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꼭 껍질이 있는 통깨로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72살이신 김정혜님은 아침 식사 때마다 밥에 통깨 한 숟가락을 더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하세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 뼈 밀도가 건강하게 올라간 걸 확인하셨죠. 김정혜님은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이토록 큰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넣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에 넉넉히 뿌려 드셔도 참 좋아요. 국이나 찌개에 살짝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고소한 맛도 살리고 칼슘도 채울 수 있어요. 김밥 재료로 활용해도 정말 맛있죠. 정말 좋은 소식이죠. 우리 소중한 분들은 평소에 통깨를 식단에 얼마나 더하고 계신가요? 의외로 통깨를 잘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보세요. 우리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깨십 10장 속에는 21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통깨와 비교하면 정말 풍부한 양이죠. 하지만요, 깨십의 놀라운 점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45%나 되거든요. 푸른 잎 채소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랍니다. 게다가 비타민 K가 많아 칼슘이 뼈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줘요. 서울의 한 식품 영양 연구에서도 깨십의 칼슘 흡수율이 아주 우수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답니다. 깨십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채소이지요. 쌈으로도 즐기고 무침으로도 만들어 먹죠. 사실 깨십이야말로 뼈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단순히 칼슘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칼슘이 우리 몸에 잘 새우며들도록 돕는
고마운 영양소까지 가득하거든요. 68살이신 박영수님은 점심마다 깨신무침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어서 마지못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허리에 불편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대요. 석 달 후에는 아침마다 몸을 무겁게 하던 뻐근한 느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이렇게 전하셨어요. 깨십 덕분에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깨십 15장을 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버무려서 매일 한 접시씩만 챙겨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30%를 채울 수 있어요. 따뜻한 밥과 함께 해도 좋고 국수와 곁들여도 참 별미랍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실 점이 하나 있어요. 깨십 장아찌를 담글 때는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트륨이 과하면 소중한 칼슘이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가벼운 양념으로 살짝 묻혀서 드시는 방법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롭습니다. 깨십을 얼려두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으니 넉넉히 사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깨십을 반찬으로도 자주 즐기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깨십을 쌈 채소로만 생각하고 반찬으로는 잘 드시지 않더라고요. 이제부터 맛있는 깨십 무침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뼈가 튼튼해지는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뱅어포 20g, 즉 손으로 한 줌 정도의 400mg이나 되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정말 대단한 양이지요. 하루에 필요한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답니다. 뱅어포의 가장 큰 매력은 뼈째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생선뼈에 칼슘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뱅어포는 통째로 먹는 음식이라 칼슘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참 좋아요. 한 영양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뱅어포 속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요, 약 35% 정도예요. 우유보다도 조금 더 높은 편이랍니다. 게다가 뱅어포에는 비타민 D도 넉넉해서요, 칼슘이 몸속에서 더 잘 쓰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실제로 칼슘을 활용하는 비율은 더 올라가게 된답니다. 거의 4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70살의 이선희님은 매일 반줌씩 뱅어포를 구워 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특유의 향 때문에 조금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웠더니 마치 과자처럼 고소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뒤 골밀도 검사를 하셨는데 수치가 무려 10%나 좋아지셨대요. 이선희님은 이처럼 간단한 간식 하나로 몸에 좋은 변화가 생길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에어프라이어를 180도에 맞추고 뱅어포를 넣어 5분만 구워주세요. 그러면 금방 바삭하고 맛있는 간식이 된답니다. 만약 간식으로 드시기보다 밥과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마늘과 간장 통깨를 넣고 볶아보세요. 맛있는 밥 반찬이 될 거예요. 김밥 속에 넣어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뱅어포에는 나트륨이 조금 들어있는 편이라서요,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한 줌 이상은 넘기지 않는 편이 좋답니다. 특히 혈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드시는 양을 꼭 조절해 주세요. 양념을 싱겁게 하거나 그냥 구워서 드시는 방법이 우리 몸에 가장 부담이 없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생선 반찬을 즐겨 드시나요? 멸치나 뱅어포와 같은 작은 생선은 뼈까지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을 보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뱅어포를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간식으로도 반찬으로도 참 훌륭해요. 이렇게 통깨, 깨십, 그리고 뱅어포 세 가지 음식을 식단에 꾸준히 더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뼈는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우유보다 흡수도 더 잘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마운 음식들이죠.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셔도 석 달쯤 뒤에는 몸에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칼슘, 흡수를 더 잘 되게 하는 생활 습관도 알아볼까요?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일상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칼슘 흡수율을 2배까지 높일 수도 있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새우며들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해요.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햇볕을 쬐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한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중한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팔과 다리만 햇볕을 쬐면 되기 때문이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랍니다. 이 시간에 햇볕이 강해서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창문을 통과한 햇볕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내 창가에서 햇볕을 쬐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꼭 밖으로 나가셔서 직접 햇볕을 느껴보세요. 베란다에 나가 팔을 걷고 15분 정도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는 게 언제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하루 15분 잠시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뼈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 같은 음식에도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햇볕 쬐기가 어려운 날에는 이런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해 줄 수 있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고등어 한 토막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80%를 채울 수 있거든요. 달걀은 매일 한 알씩 챙겨 드시면 참 좋아요. 노른자도 꼭 같이 드셔주세요. 가끔 흰자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타민 D는 노른자에 듬뿍 들어있답니다. 고등어나 꽁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챙겨 드시면 충분해요.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달걀이라도 매일 하나씩 꼭 챙겨주세요. 조리할 때 기억할 점이 하나 있어요.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 D가 일부 손실될 수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는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달걀도 삶아서 드시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 가장 좋답니다. 일주일에 2번 생선 요리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생선이 조금 비리다고 멀리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조리법만 살짝 바꿔도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은 식탁에 생선 요리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식품은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곁들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의 새콤한 맛을 살짝 더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칼슘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답니다. 무침에는 식초 한 숟갈, 국물 요리에는 레몬즙을 조금만 넣어도 충분해요. 신맛이 강하지 않으면 음식 맛도 살리고 영양분도 쏙쏙 흡수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실 점이 있어요. 위가 약하시다면 식초를 직접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요리에 양념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답니다. 레몬즙도 빈속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몸에 더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새콤한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김치나 피클 레몬처럼요. 식초처럼 신맛 나는 음식들이 칼슘 흡수를 돕는 고마운 역할을 해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답니다. 비타민 C는 칼슘이 뼈까지 안전하게 가서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줘요.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이로운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면 정말 좋아요. 방금 드신 음식에 있던 칼슘이 몸에 더 잘 스며들거든요.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요리하면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깎아서 바로 채소는 샐러드처럼 신선하게 드시는 걸 추천해요. 열을 가하지 않아야 비타민 C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식사 후에 귤 하나, 키위 하나 정도만 드셔도 정말 충분해요. 간식으로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통깨깨시, 뱅어포를 드신 뒤 과일을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 하루 비타민 C를 챙겨 드셨는지요? 생각보다 과일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일 과일 한두 개만 챙겨 드셔도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냉장고에 귤이나 키위를 늘 준비해 두시면 마음까지 든든할 거예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움직임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우리 몸무게를 이용하는 운동이 뼈 건강에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움직이는 것이 뼈에 훨씬 더 좋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뼈는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아서 더욱 단단해져요.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답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면 아주 좋아요. 매일 30분만 걸어주세요. 석 달이면 뼈에 좋은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게 있답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산에 가거나 뛰는 건 조심해야 해요. 자칫하면 무릎이나 발목을 다칠 수 있거든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요. 운동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는 거예요. 만약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꼭 쉬어가세요. 오늘 30분 동안 산책하셨을까요? 걷는 건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참 좋아요. 정말 좋은 습관이죠. 걸으면서 따스한 햇살을 쬐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한 번에 2가지 좋은 효과를 얻는 셈이에요. 오늘부터 매일 30분 걷기 함께 시작해봐요. 이처럼 일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해도 우리 뼈는 스스로 건강을 되찾기 시작해요. 먹는 것만큼이나 평소 습관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도 챙겨 드시고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몸이 우유보다 더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아봤죠.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고마운 음식 3가지 기억나시나요? 통깨, 깨씹, 그리고 뱅어포였어요. 우유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3가지 음식은 칼슘 흡수율이 1배 반 이상이나 더 높답니다. 똑같은 양을 드셔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칼슘의 양은 훨씬 더 많다는 의미예요. 우유 속 칼슘은 약 30%가 흡수되지만 통깨는 무려 40%나 된답니다. 깨씹은 45%, 뱅어포는 35%의 비타민 D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은 40%에 가까워져요. 이 작은 차이가 몇 달간 이어진다면요. 몇 년이 지나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우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뼈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다칠 수 있어요. 계단에서 살짝만 삐끗해도 말이에요. 뼈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을 다치면 움직이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다시 건강을 되찾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다치시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뼈를 잘 보살펴주면 어떨까요? 단 3달만 꾸준히 노력해도 골밀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허리가 덜 아프고 무릎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침에 몸이 한결 가뿐해지고요. 뻣뻣했던 느낌도 사라지게 되죠.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골밀도는 더욱 좋아질 수 있어요. 10% 이상 좋아질 수도 있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본 이야기들이에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뼈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깨씹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뱅어포를 구워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할 필요는 없답니다. 3달 정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습관이랍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주세요. 새콤한 과일로 비타민 C도 보충해주시고요. 매일 조금씩 걷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전부 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면 금방 지쳐서 그만두게 될 수 있어요. 뼈 건강은 단번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매일 정성을 쏟는다면 분명히 몸이 보답할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언제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요.